안녕하세요. 2024년 3월 15일 태국 뉴스입니다. 태국 북부 루이지방의 치앙칸이 아세안에서는 처음으로 녹색 여행지에 선정되었다고 합니다. 2019년부터 치앙칸은 30개 이상의 정부 및 민간 부문기관과 지역사회의 도움과 협력으로 지속가능한 관광의 모범 여행지가 되기 위해 노력해오고 있다고 당국은 알리고 있습니다. 짠타부리 경찰은 사기 혐의로 40세와 20세 남녀를 체포했습니다. 검거된 용의자들은 농민들에게 비싼 값으로 두리안을 판매해준다면서 접근한 뒤 판매 대금만 가로챘다는 것입니다. 탁신 전 총리가 고향인 치앙마이를 17년 만에 방문해 부모님의 묘소에 참배했습니다. 탁신 씨는 15일 저녁 식사에 세타 총리를 초대했는데 전직 총리로서 현직 총리에게 조언과 지식을 전하려는 것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수도권 경찰은 소매치기 혐의로 베트남인 3명을 체포했습니다. 검거된 베트남인들은 말레이시아 여행객의 가방에서 현금과 신용카드가 들어있던 지갑을 소매치기 했는데 훔친 카드로 여러가지 물품을 구매했다고 합니다. 짠타부리 타마이 지역의 해변에 검은색 배낭이 떠밀려왔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배낭 안에는 19kg이 넘는 마약이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소비자범죄 수사국은 방콕 반켄 지역의 불법 소시지 생산 공장을 적발했습니다. 현장은 닭고기 부산물로 소시지를 만들고 있었는데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여러 가지 방부제를 섞어 제조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태국 북부지방의 대기오염이 지속되는 가운데 15일 오늘은 치앙마이가 세계에서 가장 대기질이 나쁜 곳으로 나타났습니다. 무안과 도이사켓, 산사이 지역은 태국에서 초미세먼지 대기오염이 가장 심각한 곳이었습니다. 세타 총리는 태국을 방문한 지나 라이몬도 미 상무부 장관과 만나 양국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방법을 논의했습니다. 총리는 미국의 무역 및 투자 기회를 확대하는 방법에 대해 논의했다고 설명하고 특히 반도체와 전기차, 디지털 산업에 중점을 뒀다고 덧붙였습니다. 얼마 전 외국인 남성이 자신의 사유지에 들어왔다며 태국인 여의사를 발로 폭행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외국인 남성은 결혼 비자가 취소되고 강제 추방이 결정되었었습니다. 푸켓을 방문한 아누틴 부총리 겸 내무부 장관은 외국인을 비롯해 어느 누구도 태국 국민을 괴롭히는 행위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자금 세탁당 지국은 범죄와 연루된 계좌에 대해 거래를 정지시키도록 각 금융기관에 명령했습니다. 거래가 정지된 계좌 수는 3만 명령에 약 30만 개 계좌입니다. 당국은 대포 통장을 만들어 판매하거나 유통한 사람은 10년의 징역과 30만 바트의 벌금형에 처해진다고 경고했습니다. 청부리 사타입의 해군 기지 내에 정박 중인 키리라탐에서 화재가 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사고로 14명의 해군병사들이 병원으로 이송되었는데 대부분은 연기를 들이마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훈련 중이던 청부리함의 한 포가 고장나 수리를 하면서 기지로 복귀하던 중 포가 발사되어 키리라탐의 선미에 명중했다고 합니다. 태국 파원 부의장은 형법 112조의 개정 캠페인을 벌인 까오클라이당의 해산 결의안을 통과시키고 헌법재판소에 해산 청원을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해산 결정이 내려지면 까오클라이당은 해산되고 의원 44명은 10년간 참정권이 박탈됩니다. 치앙마이 의과대학의 카니카 교수는 초미세먼지로 인한 코피 환자 증가가 관련이 있다는 연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교수는 초미세먼지가 코를 자극해 쉽게 출혈이 일어나도록 한다고 설명하고 특히 어린이들이 코피가 날 확률이 더 높다고 덧붙였습니다. 방콕에서 태국과 일본 영사협력회의가 열린 가운데 일본 당국이 무비자로 입국해 불법 노동을 하는 태국인들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고 합니다. 일본은 관광 목적의 태국인들에게 15일의 체류 기한을 부여하지만 이를 악용해 15일간 체류 후 출국한 뒤 곧바로 일본으로 다시 입국해 마사지 업소나 농장에서 일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해 기준 일본에 불법 체류 중인 태국인은 11,472명이었는데
올해는 9천 명 정도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일본 당국은 태국에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2025년 태국인에 대한 무비자 정책을 철회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태국 당국은 외교부와 노동부와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태국 당국의 조사에 따르면 2015년 이후 야생 코끼리의 공격으로 숨진 사람이 210명이라고 합니다. 현재 태국의 93개 국립공원과 보호구역에는 약 4,400마리의 야생 코끼리가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국은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로 전국의 200곳의 야생 코끼리 감시소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드락 경찰은 전화 사기와 불법 취업 혐의로 체포된 54명의 태국인을 캄보디아 당국으로부터 인계받았습니다. 당국은 이들에 대한 신문을 마치는 대로 기소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고용국은 한국의 서비스 부문에서 일할 3,188명을 모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8세부터 39세 사이의 여성으로 호텔 등 숙박업소와 식당에서 일하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쫄라판 재무부 차관은 언론 앞에서 불법 도박 문제를 해결하고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카지노위원회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카지노위원회 설치하는 하원의 승인을 거쳐 내각에 제출될 것이라고 차관은 설명했습니다. 한편 푸어타이당 관계자도 카지노 합법화 법안을 다음 주 의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관계자는 카지노가 합법화되면 태국에 큰돈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설명하고 카지노는 복합 엔터테인먼트 시설의 일부에 불과하다는 걸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태국 신용평가기관인 트리스 레이팅은 태국 대기업 건설사인 이탈리안 타이사의 신용 등급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트리스는 이탈리안 타이의 신용 전망을 부정적으로 유지했는데 신용 등급 하향에 대해서는 회사 유동성 우려가 커진 것을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회사는 유동성 부족으로 직원들의 급여도 제때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기상국은 올해 혹서기는 평년보다 기온이 높을 것이라고 예보했습니다. 4월의 기온은 최고 44.5도를 넘어설 것으로 비는 30% 감소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태국 경찰은 14일 렁카이 무앙 지역의 주택을 압수수색하고 도박 사이트 운영에 관여한 남성을 체포했습니다. 남성의 집에서는 현금 1,600만 바트와 은행 통장 8개, 컴퓨터 등이 발견되어 압수되었습니다. 중앙수사국은 태국에서 유통과 판매가 금지된 전자담배가 자판기로 판매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압수했습니다. 자판기는 나콤바톰 지방의 대학교 근처 시장 내에 설치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태국에서 전자담배를 소지하고 있다가 적발되면 고액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한국을 방문 중인 피판 노동부 장관은 조선업 5개사의 대표들과 만나 태국인 용접 공등 기술자 3,000명을 한국 조선업체에 파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에서는 태국보다 적어도 임금의 5배를 벌 수 있기 때문에 한국으로의 취업을 희망하는 태국인이 현재 2만 명 정도라고 장관은 설명했습니다. 태국은 올해 1만 명의 태국인 노동자를 전 세계에 파견할 계획인데 이 중 3에서 4천 명의 한국 파견을 희망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편 피파 장관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한국의 15만 명의 태국인 불법 노동자들에 대한 사면 가능성에 대해 물었는데 이 장관은 이것은 노동부 소관이 아니라 법무부 소관이라면서 법무부가 검토해 볼 수도 있겠지만 쉽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는 것입니다. 돈무안 공항세관은 코끼리 상아 3개 약 4kg을 가지고 자카르타로 출국하려던 인도네시아인을 체포했습니다. 검거된 인도네시아인은 수화 물가방에 상아를 넣어 타이 라이온에어 여객기에 탑승하려고 했습니다. 시객 국가경찰은 온라인 생방송으로 화장품과 치약 등을 판매하던 중국인 여성 2명을 체포했습니다. 이들은 방콕 브라웨제 건물 3층에서 온라인으로 상품을 판매하고 있었는데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제품들이었다고 합니다. 당국은 불법 제품들을 몰수하고 여성 2명도 불법 노동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태국 당국에 따르면 전 세계 대장암 환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태국 역시 대장암이 주요 사망 원인 중 하나라고 합니다. 대장암은 태국인이 가장 많이 걸리는 5대암 중 하나인데 남성은 3위, 여성은 4위입니다. 매년 12,500명의 신규 환자가 진단되어 연간 4,700명 이상이 숨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꼬사무이 경찰은 보프 지역에 위치한 불법 미용 클리닉을 단속하고 러시아 여성 등 2명을 체포했습니다. 이들은 의료 면허나 노동허가 없이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포팡 안경찰은 노동허가 없이 오토바이 대여점에서 일하던 21세 러시아 남성을 체포했습니다. 남성은 SNS에 오토바이 대여 광고글을 올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꼬팡 안경찰은 미얀마인 3명을 불법으로 고용한 식당 주인인 47세 러시아인을 체포했습니다. 식당에서 일하던 미얀마인 3명도 함께 경찰서로 연행되었습니다. 꽃팡안 경찰은 자신이 운영하는 호텔 차량으로 손님을 부두까지 태워다 준 56세 노르웨이 여성을 체포했습니다. 여성은 호텔 손님을 태워다 준 것을 인정했는데 경찰은 여성이 외국인 취업금지 업종 중 하나의 택시 운전을 한 것으로 보고 기소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4층 4호 브라파위티 고속도로에서 중국인 관광객을 태운 버스가 트레일러와 추돌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사고로 30명 정도의 중국인들이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